앞서 공유 킥보드의 위험성과 관리 문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당장 오는 13일부터 단속이 강화됩니다.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 취재했던 취재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이재문 기자. 네. 먼저 공유 킥보드가 무엇인지 정의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 킥보드가 도대체 뭐죠? 네. 공유 킥보드는 PM이라고 부르는 퍼스널 모빌리티,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 수단을 공유해서 함께 이용하는 겁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전기 자전거 등을 말하는데요.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원동기,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결합된 형태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동 수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존의 법규를 개정해서 끼워 넣는 형태로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떤 충돌이 생기는 건가요? 네, 먼저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문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12월에 개정이 됐는데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는 나이가 13세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이 없는 중학생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면허가 없으니 도로교통법을 모를 수밖에 없고요. 전동 킥보드는 도로 위를 타야 하는데 면허증이 없는 중학생이 킥보드를 타고 인도 등 아무 곳에서나 달리고 있죠.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오는 13일부터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작년 12월부터 단속이 강화되는 13일 이전까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 공백기가 생긴 겁니다. 위험한 시기인 것이죠. 또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먼저 면허 문제입니다. 앞으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데요.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때 먼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면허증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인증을 받아도 어렵지 않게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명의를 도용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 지켜질지가 의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리를 보면 자전거 탈 때 안전모를 쓰는 시민들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2018년에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탈 때 안전모를 함께 대여하는 시범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업 2달 만에 안전모 5개 중에 2개를 분실했습니다. 안전모가 사라진 건 분명 시민의식의 문제입니다. 사라진 것도 문제지만 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공공자전거의 특성을 봤을 때 예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썼던 안전모를 쓴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것이죠.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오늘 13일부터는 전동 킥보드를 탈 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요즘인데 다른 사람이 쓰던 안전모를 쓰면서 탈 바에는 아예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나 이 도로에서만 타야 하고 사람들이 걷는 보도에서는 탑승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킥보드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안전모나 무릎 보호대 정도가 전부인데요.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의 정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보면 킥보드 운전자들을 식별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들고 자동차 옆을 달리는 킥보드 운전자가 아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들은 또 사고의 위험을 느껴서 도로가 아닌 보도 위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도 위에서는 탈 수 없다고 하면 난감하죠. 이 자전거 도로에서는 탈 수 있는데 사실 자전거 도로가 잘 갖춰진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하는 공용 자전거 도로가 많고 또 보도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 곳도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도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래저래 규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이 공유 킥보드 관리도 지금 문제 아닙니까? 이 보도 위에 마구잡이로 세워진 킥보드가 통행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상호 위험도 참 많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참 규제하기가 난감합니다. 공유 킥보드는 누구나 거리에서 쉽게 빌려 타고 반납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보행에 지장을 주는 곳에 세워두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킥보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간주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그 장소가 명확해야 됩니다. 세워진 장소가 횡단보도나 교차로 인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를 여기에만 세워두지는 않죠. 그리고 무단 방치물로 간주해서 치우는 방법이 있기도 한데 그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들이 공공킥보드 주차 장소를 정해서 정해진 장소에 주차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역시 전동 킥보드의 특성을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안전한 관리나 이 운행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법을 개정해서 적용하다 보면 이런저런 충돌이 자꾸 생기니까 사용 연령, 운행 방법, 안전 대책, 보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을 만들자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그때그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정도로 이 문제가 다뤄져 왔는데요. 교통 전문가와 정부 또 국회가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